됐죠? 이제 건축허가 등 갑니다. 정리해드리고 가면 이거예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누구는요? 건축주는 이렇게 돼요. 건축주는 요거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왜요? 대지가 필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허가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하면 안 되죠. 신청서에 뭐를 첨부하라고요?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이 허가 신청한 내용이 2법이면 건축법이죠. 뿐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져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면 적합하면 반드시 허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무슨 행위다? 기속 행위인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자가 허가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라고요? 2년이죠. 이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만약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뭐 했다고요? 완료됐어요. 완료되면 자 누구는요? 건축주는 지 맘대로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누구에게요?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죠. 뭐를요? 사용 승인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검사에 뭐하면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요. 그러면 자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그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건축 허가와 사용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1번 틀린 것은 21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거 나오죠? 자, 이거예요. 자, 요번에는 어떤 거냐면 대형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요? 이제 이거 대형 건축물이 출현합니다. 대형 건축물은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뭐하고 뭐는 제외된다고요? 공장, 창고. 공장하고 뭐는요? 창고는 제외됩니다. 자, 가는 거예요. 자, 이 대형 건축물을요,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허가 받으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요. 자, 근데 이 대형 건축물을 시군에다가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허가 내준다고요? 시장, 군수. 근데 시장, 군수는 그냥 허가 내주지 못하고 도지사로부터 뭘 받아서? 승인받아서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광역시에 건축한대요. 누구의 허가 받으라고요?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장, 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자,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아,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미리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갑니다.
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 그냥 거기는 읽어줄 거예요. 건축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허가 등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이 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님이니까 국토 나와야죠. 국토관리상.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장관이 뭐 할 때? 요청할 때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 걸 제한할 수 있고요. 자, 시도지사는요, 국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도지사니까 뭐 나와야 돼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의 범위가 어디예요? 도시, 군, 계획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시도지사는 누구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 거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자들의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이렇게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주민의 뭐 들으라고요?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한합니다. 자, 이렇게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인데 연장할 수 있나요? 자, 연장은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시도지사가 누가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즉시 장관에게 뭐 해야 돼요? 보고를 하고요. 보고받은 장관님은 제안의 내용이 과도하다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가보면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하나에서 틀렸대요.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허가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설계도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죠.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건축 허가에 뭐라고요? 사전 결정. 뭐의 사전 결정이요? 허가의 사전 결정이죠. 이거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고자 하는 자가 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죠. 그럼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허가를 뭐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건축물을 어떠한 규모로 지으는 걸 허가내 줄 수 있는지를 미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전 결정이에요. 그 의미만 알면. 그러면 이 사전 결정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겠어요?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죠. 됐나요? 자, 갑니다. A도 B시면 허가권자는 누구니까요? B 시장.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B 시장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동그라미 쳐보고요.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허가권자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겠어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야죠. 그렇죠? 네. 자, 국장 이런 거 누가 틀립니까? 이런 거.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맞죠?
좋아요.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 받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걸 신청해야지. 자기가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등을 공고해라. 됐다고요. 됐죠? 자,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21층 이상인 건축물 특별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으세요. 다 맞죠? 자, 시장 군수가 위락시설에 대해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줄 한번 그어보세요. 허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어디에 심의를 거치라고요? 건축위원회. 이런 거예요. 보면 자, 이제 허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뭐를 내줘야 돼요?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적합한데 그 건축물이 위락시설하고 무슨 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인데 얘가 교육환경하고 주거환경 있죠? 이러한 환경에 뭐예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야 돼요? 심의. 근데 허가를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고? 승인. 그게 이제 5번이에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숙박시설의 건축을 뭐 하려면 허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는 허가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4번입니다. 30층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21층 이상이니까 자 10만인데 업무시설이니까 맞죠? 예, 연면적이 10만인데 공장은 포함 제외. 답은 3번이고요. 연면적이 5만인데 증축해서 10만 이상으로 됐다, 21층 이상이 됐다 이거죠? 그래도 대형 건축물이 됩니다. 근데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야 돼요. 얼마 이상을요? 10분의 3. 지금 5만인데 10만 되면 그쵸?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한 거죠? 예. 5번입니다.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에요. 연면적 10분의 2를 증축. 틀렸죠? 얼마 이상이라고요?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돼야죠. 근데 공장은 포함 제외. 창고는 포함 제외. 3번하고 5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죠. 여기에서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죠.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허가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답은 4번이고요. 6번입니다. 허가권자,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그러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라고요? 심의.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겠죠?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2년 안에 착수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3번은 좀 외워야죠.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된 거니까 좀 잘 외워두시고요. 7번입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위락 숙박시설인데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허가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으라고요? 허가. 국토관리, 환경보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제한하는 걸까요? 국장.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8번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죠. 근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죠. 단 2번과 같은 경우는요,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3번, 4번, 5번은 공식이죠. 공식. 자, 갑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공유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유자 수 몇 프로죠?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나머지 20%는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요. 무슨 권 행사한다고요?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항상 뭐로 줘야 된다고? 시가.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공식이에요. 3, 4, 5번은 공식. 됐나요? 자, 플러스는 80%. 그쵸? 9번 갑니다. 허가에 제한 나왔네요.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 시도지사, 도시계획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 요청, 맞죠? 요청하면 누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했다면 제한기간, 대상지역 등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겁니다. 자, 장관님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했잖아요. 이거 제한하려면 제한기간, 대상지역, 제한 대상 행위 같은 걸 구체화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요? 해서 정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려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20번입니다. 21층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숙박시설 주변 환경에 부적합 건축위원회 심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2년,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시도지사가 제한하면 즉시 보고, 장관은 과도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이죠.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요. 국토관리상 나왔죠? 장관님은 제한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님이 요청하면 장관님이 제한할 수 있다.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요청하면 장관님이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 도시계획이니까 시도지사는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12번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2년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 제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 장관님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벌써 틀렸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3번 똑같아요.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장관, 환경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연장이네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이니까 1회 안에서 1년이네. 얘가 틀렸네요. 시도지사 지역계획 제한할 수 있다. 보고받은 장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보이면 되죠. 국방부 장관 요청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요청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오요 X예요. X. 감이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장관이 요청할 때. 특별시장 지역계획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2년 이내, 1회 안에서 1년 이내 연장. 도지사가 군수 제한, 장관에게 보고, 장관은 지나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이제 15번에 1번 주문 설명해 드립니다. 가설 건축물인데,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가설 건축물은 요렇게만 알면 돼. 자, 가설 건축물은 자, 두 가지 취급이 있는데, 만약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여기거나 또는 그 예정지 아니라면 여기 안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취급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이죠? 그럼 거기는 무조건 되고 이제 다 나머지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이면 뭐 해야 돼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는 축조 신고. 그럼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 나왔죠? 그러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야죠. 1번이 틀렸고. 건축 허가 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 의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받았잖아요. 그럼 그 자들은 또 건축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뭐 대상이라고요? 신고 대상이다. 그것만 알면 되고. 국장, 국토관리 2년 안에 제한할 수 있다. 허가받은 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항상 착수기간 연장은 몇 년? 1년 범위. 16번 가보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는 제외. 무슨 건축물입니까?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죠. 도지사는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틀렸고, 주변 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이죠. 여기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을 뭐하고자 할 때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죠. 이럴 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위락 숙박시설인데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여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 뭘 거치라고요? 건축위원회의 심의. 뭐 이거 앞에서 다 한 거. 허가권자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국장, 국토관리 2년 안에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제한하면 즉시 보고 지나치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틀린 거는 기억, 니은, 디귿. 17번 신고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 이제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한 건? 경미한 건. 뭐한 건요? 경미한 건 건축 신고만 해라. 신고했을 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나오네요. 생활과 관련된 증축.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행위.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해라? 틀렸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18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의 건축물, 즉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뭐 하면 돼요? 신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 신고를 했다면 공작물의 축조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4번.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뭐 해라? 신고. 그게 5번이고요. 19번. 기존 건축물 바닥 면적 중 80제곱미터의 개축은 신고.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의 건축물, 이걸 생활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형 건축물의 대수선은 뭐라고요? 신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신고. 기존 건축물 높이 3m 이내의 증축이 소규모 증축, 신고. 공업지역의 소규모 공장, O2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은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 갖고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어딘지 알죠? 이런 지역에서 생활형, 무슨 형이요? 생활형 규모. 생활형 규모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뭐 이런 지역에서 생활형 규모니까 뭐 해야 돼요? 신고죠. 근데요, 갑니다. 여기 이런 게 신고라면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 도시 지역이라면, 무슨 지역이라면요?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대상이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생활형 규모가 아닌 거 있죠? 예를 들면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있죠? 이 둘 중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은 무조건 되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는 거죠. 이거를, 이 관계성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20번입니다. 생활형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라고 그랬죠? 1번, 2번은 신고예요. 대수선이니까. 어쨌든 생활형 건축물이니까. 근데 3, 4, 5번은 생활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건축물은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만 신고해요. 그러면 3번, 4번 끝에 보니까 수선하는 대수선 신고해요. 근데 5번에 보면 해체하는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나요? 답은 5번이고요. 21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나왔네요.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광역시장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 X. 국가 지자체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협의해라.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답은 2번이고요. 22번.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 몇 층의 건축물이라고요? 3층. 그러면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맞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 나왔네요. 창고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2번이 틀렸고요.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이네요. 이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소규모 증축.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23번입니다. 수질보호 나네. 수질보호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허가하기 위해서라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숙박시설 허가하는 경우 주거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도지사 제안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 생활형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답은 5번.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21층 이상인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시군에 건축할 때는 시장군수가 허가내주는 거죠. 도지사의 승인.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얘가 틀렸네요. 25번. 국가지자체는 미리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의제. 허가 신청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 26번. 위락 숙박시설 부적합 건축위원회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받은 날 2년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인정해도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 뒤에 1회 안에서 이런 거 없잖아. 그것 때문에 틀렸고,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1번, 2번은 아까 다 한 거고 3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이에요.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 현장의 방치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관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요. 개선 명령 내릴 수도 있고요. 안 하면 예치금 사용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28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 3층 이하고요. 철근 콘크리트조 아니어야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아니어야 하고,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어쨌든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든 축조신고 대상이든 존치기간은 똑같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3. 29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축조신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축조신고. 여기 아니면 무조건 되고 어떤 거 나오든 뭐라고요? 축조신고.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 그럼 어쨌든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에, 30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 대상은 좀 중요하니까 며칠 전, 14일. 만료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자, 축조신고 대상은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거니까 며칠 전, 7일 전에 자, 연장 신고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 아까 배웠네요. 어떤 경우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이죠.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 공사비의 1% 범위입니다. 틀린 건 3번. 개선명령 내릴 수 있고요. 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31번. 사용승인이네요. 원래는 뭐 이거 다 배운 거. 너무 쉽잖아요. 뭐 이런 거. 자, 완료됐을 때 신청해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에 한 동은 공사가 끝나고, 얘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면 완공된 모별로, 동별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공식이에요. 1번 지문도.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신고 대상은 경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감리자 지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그러면 그냥 딱 읽으면 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임시 사용 승인도 이거죠. 원래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써야 되는데 이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뭐를 신청하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얘도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잖아요. 관계법령에 뭐하면? 적합하면 임시사용 승인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근데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지 1회 한해서 1년 이것도 틀려요. 그것도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32번. 건축주가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죠.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웬만한 거 다 의제되고요.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7일 이내죠.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는 그냥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완료 도서 이렇게 첨부해야죠. 너무 쉬운 거고. 사용 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서 임시사용 승인해 줄 수 있고요.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31, 32 다 기출문제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죠. 자, 33번은 이겁니다. 자, 이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건축주, 소유자죠.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그쵸? 자, 건축 법령에 뭐하게? 적합하게.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 수익해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 대지 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자들이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뭐를 하려고 그래요? 철거를 하려면 철거 예정일 며칠 전? 3일 전이죠. 얘는 3일 전에 철거 신고해야죠.
사용 승인 받고 나서 하는 거니까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만약에 이게 멸실됐다면 얘는 사후 신고겠죠? 멸실 후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 이 33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너무 쉽잖아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가용시장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아이고, 이건 그냥 공부 안 해도 맞히겠다 나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에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 후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겠죠.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래요. 그러면 성면은 뭐 암을 유발하니까 법령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상식 아닙니까 이런 거. 예.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철거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 네, 그런 걸 느껴야 돼. 그런 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들을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왜 외웁니까 이거. 바보지. 이런 거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를 파악하면 되고요. 3, 4번 가보죠.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설비에 대해서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신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 33번이 작년에 나온 문제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이제 34번은 작년에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34번 문제를 풀었으면 33번 문제 그냥 너무 쉽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항의 들어와요. 안 배운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배웠냐고 그랬더니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할 때 먼저 그 성면 제거 처리한 후에 철거하라는 거 이런 걸 난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거 답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건 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우, 이 문제 풀었는데 33번 틀리고 왔어요. 아유, 어떤 걸 느꼈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그쵸? 네, 다른 거예요. 아, 피곤해요. 자, 4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 또 물어봅니다. 또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는 일을 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짚어줘야 돼 또. 예. 멸실됐어요. 사후신 거죠? 멸실 후 30일 안에 신고해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데 자 가봅니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어 정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용어 정의가 중요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것만 어렵습니까? 아니 다른 게 다 어려워요. 건축물에 관련된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건축물에 관련된 용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국계법도 배웠죠. 개발법도 배우고 정비법도 배웠죠.
근데 다 어려워해요. 어렵다고 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국계법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용어정의 있죠?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제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2차가 뭐 공법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됐어요? 닥치는 대로 공부한다? 안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뭐를 하냐? 국계법에 용어정의 있죠? 그거 공부하시고요. 건축법의 용어정의 중에서 이거 있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요, 거기에 있는 걸 그냥 다 외우든 아니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 알든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거가 선행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꼭 해라. 토지에 대한 용어와 건축물에 관련된 용어 정의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거를 갖고서 막 설명을 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잘 안 외워집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외워지는 사람, 용어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됐나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뭐 뒤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은요, 거기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으면 뭐부터 정리하고 가자. 용어 정의부터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게 안 되면 책 안 봐도 돼요. 거기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거기만 잘 공부해도 몇 점 맞는다고요? 50점은 무조건 내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진도를 빨리 나갔더니 빨리 나가서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가면요, 지루해 죽겠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빨리 나가나 천천히 나가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천천히 나가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결론은 그 사람은 용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좀 정리하셔서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우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